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최강자 리바이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다른 애니의 캐릭터를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대입을 해버리면 비슷한 설정을 가진 세계관의 작품을 골라야 하죠. 예를 들어 원펀맨의 사이타마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마이트, 드래곤볼의 손오공 같은 일반 인간의 몸을 초월해버린 존재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오면 무잔이고 뭐고 그냥 한 주먹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초인급의 힘을 가진 캐릭터를 데려오는 것보다 같은 검을 쓰는 캐릭터를 데려오는 게 훨씬 더 비교하기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귀멸의 칼날이 나오기 전부터 엄청난 띵작 애니메이션을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의 인생 작품이죠. 다소 어둡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 어린 친구들에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진격의 거인은 최고의 명작 애니로 꼽히고 합니다. 어쨌든 진격의 거인과 귀멸의 칼날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목의 글자 수도 똑같죠. 뭐뭐의 뭐뭐. 그리고 귀칼에 혈귀라는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가 있다면 진격거에는 거인이라는 존재가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인간과 혈귀, 인간과 거인 이렇게 대립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진격거는 그 안에서 인간끼리의 대립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로 보자면 인간 대 다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마법 같은 기술보단 물리적인 칼로 적을 처치하는 것도 두 작품의 공통점인데 혈귀는 일륜도라는 특수한 칼로 목을 베어야 소멸이 되고 거인은 칼로 목 뒷덜미의 살을 도려내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리바이 같은 경우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최강의 인기 캐릭이자 최강의 실력을 가진 인물인데 혼자서 여단급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진격과의 거인이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훈련받은 병사들도 거인을 한 마리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두 작품을 다 봐보면 귀칼에서 나오는 일반 혈귀보다 진격거에 나오는 일반 거인의 전투력이 더 강한 느낌으로 체감됩니다. 그런데 그 거인 중에서도 특수한 힘을 가진 9거인이 있는데 리바이는 그 9거인보다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마치 그 9거인이 혈귀로 치면 상형급의 혈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바이를 귀멸의 칼날에 대입해보면 혼자서 모든 상형급의 혈귀를 죽일 수 있고 무잔조차 발라버릴 수 있는 요리이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 요리이치와 리바이는 공통된 부분도 꽤나 보이는데요. 우선 둘 다 외모가 존잘입니다. 진격거만 본 사람이 요리이치를 보면 에이 저게 뭐가 잘생김? 이럴 수도 있고 귀칼만 본 사람이 리바이를 처음 보면 에이 저게 뭐가 잘생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본 사람은 두 캐릭을 보면 와 개존잘, 핵존잘, 개멋있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둘 다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치킨 캐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통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무조건 위로 서려고 하는 모습보다 동료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겉은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면이 있죠. 요리치 같은 경우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잃고 엄청나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이고 리바이 역시 마지막에 떠난 동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요리치 같은 경우 혈통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반점이라는 것을 달고 태어났으며 귀칼 세계관의 기본 버프 스킬인 전집중 호흡을 달고 태어났으며 내비치는 세계라는 후반부 사기 버프 스킬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일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리바이 같은 경우는 아커만이라는 전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혈통으로 아커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 일반인들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데 진격고 작중에서 아커만 일족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작중 시점에는 단연 리바이의 전투력이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둘 다 대립하는 존재의 숨통을 효과적으로 끊는 것에 대한 천부적 소질이 있죠. 요리치 같은 경우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혈귀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고 검술로 목을 베며 목의 약점을 극복한 혈귀라고 해도 혈귀의 재생 능력을 약화시키는 혁도라는 것을 발현해 조져버립니다. 리바이 같은 경우는 입체기동이라는 장비를 활용해 기동력이 엄청나게 유리한데 진격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입체기동을 잘 활용하여 거인의 목을 베어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럼 요리치와 리바이가 완전 동급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둘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요리치는 작중에서 단 한 번도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으며 전투 때문에 지친 모습조차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혈기를 상대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며 불안감 자체가 없는 마치 원펀맨의 사이타마가 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리바이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 희대의 천재, 작중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도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딱 1대1로 싸운다 하면 리바이가 무조건 진격권에 나오는 존재들을 이길 수 있지만 다소 곤모술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라 사무라이처럼 1대1로 대결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죠. 물론 리바이가 든든하긴 하지만 진짜 이거 잘못하면 리바이 위험해지겠는데? 부상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올마이트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바이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와 기살대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일단 리바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리바이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특성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민첩성입니다. 거인을 잡기 위해 입체기동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보통 거인과의 싸움은 급습 위주로 거인의 공격을 모기처럼 피하고 목 뒤로 날아가 곡을 베어내는데 거인의 공격에는 한 대만 맞아도 사실상 치명상을 당하다 보니 민첩성이 극도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민첩성은 리바이의 작은 체구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사조 오바나이가 회피력이 상당한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애초에 오바나이처럼 민첩성이 좋은 리바이가 입체기동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부잔의 촉수 공격도 전부 피해낼 수 있는 정도이며 일반 혈귀들의 공격은 당연히 전부 피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리바이는 전투 센스 자체도 엄청나게 좋은 편인데 어릴 적부터 싸움만 하며 커왔던 터라 대인전에서도 능하며 강력한 존재인 거인과의 싸움에서도 엄청난 상황 판단력으로 자신보다 강한 신체 능력을 가진 이들을 그냥 발라버립니다. 혈기의 무서운 점이 다양한 혈기술을 사용해 전투 센스가 없는 이들은 허를 찔러 치명상을 당하게 되는데 리바이 같은 경우 산전수전 다 겪었으며 전투민족인 아크만 일족의 피를 타거나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바이의 무서운 점은 냉철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인간의 피지컬 자체가 거인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인 공격 방식을 취하며 모두가 패닉에 빠질 만한 상황이 찾아와도 혼자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수를 생각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을 보며 마치 사조 오바나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오바나이는 기술이 뛰어난 대신 완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오죠. 하지만 리바이 같은 경우 거인의 목을 벨 때 다른 인물들이 베는 정도보다도 훨씬 깊게 베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완력 또한 꽤나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리바이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온다면 일륜도를 사용하고 전집중 호흡도 배울 가능성이 있는데 리바이는 양손에 칼을 쥐고 회종 공격을 주로 하는 타입이기에 바람의 호흡이 아주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바람의 호흡이 리바이가 사용한다면 파생되어 회오리의 호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회피력과 상황 판단, 완력, 전투 센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리 못해도 염주표주로 풍주 사내미 정도까지의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상하며 리바이가 귀칼의 반점까지 얻게 된다면 코쿠시보와도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반점을 가진 자는 25살쯤에 죽기 때문에 리바이는 30살이 넘어 반점을 발휘해도 바로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바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일반인이 아닌 전투에 특화된 아크만 일족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반점을 발휘해도 요리이치처럼 반점사를 비껴나갈 확률 또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수준의 회피력을 보여주는 리바이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가면 내가 원래 하던 게 내비친 세계인데? 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너무 편파적인가요? 그래도 한 만화의 최강자인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리바이 정도의 전투력이면 충분히 교매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주며 상현의 혈기들을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코쿠시보나 무장과 비비는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줄지는 몰라도 요리이치처럼 모두 다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요리이치는 체력에 한계가 없다는 표현이 있는 것에 비해 리바이는 다친 모습이 종종 나오기도 했고 징역과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보아 요리이치처럼 만나자마자 컷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코쿠시보나 무장과는 어느 정도 접점이 펼쳐지며 혈귀의 회복력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자서 상대하기엔 버거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리바이 같은 인물이 귀살대원이 되는 건 꽤나 잘 어울리는데 리바이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까칠하고 결벽증이 있는 성격인데요. 진격거에서도 군인의 신분이지만 조직 생활에 어울린다고 보기엔 어려운 까탈스러운 스타일이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성격을 조금 누르고 엘빈 스미스라는 자신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 조사병단에 들어가 활약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커만이라는 일족 자체가 자신이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전투력이 최대치로 올라가며 그 주군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리바이가 귀살대 우부야시키 카가야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주군의 느낌을 받고 우부야시키 카가야를 위해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인물들과는 엄청 친하게 지내고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동료가 되었을 땐 다른 주들을 신뢰하며 혈기를 말살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귀살대 주가 된 리바이가 처음 혈기가 되었을 때 네즈코와 탄지로 남매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리바이 같은 경우 그냥 혈기인 네즈코를 보자마자 죽여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사실 리바이는 통찰력이나 안목 같은 게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진격의 거인 작중에서 앨런의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미카사를 보고 앨런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단번에 파악하는 모습 등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특히 높은데 네즈코의 행동이나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죽여버려야 하는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엄청나게 챙겨주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또한 리바이 같은 경우는 진격과에서 러브라인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귀칼 세계관에 들어와서도 딱히 어떤 여자 캐릭터와도 살갑게 지낼 것 같지 않고 이곳에서도 사랑에 빠진 리바이의 반전 매력 같은 건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 30대 중반쯤으로 추정되는 나이이기에 대부분 10대 중후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귀멸의 역캐들이랑 이어지면 좀 그렇겠죠. 리바이 같은 타입의 인물은 사실 어떤 장르의 애니에 들어가도 폭풍 매력을 보여줄 것 같고 리바이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래서 애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리바이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진교의 거인도 그렇고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마무리가 호불호 갈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두 작품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진교의 거인에 나오는 리바이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연예인이만큼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리바이가 귀칼 속에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로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